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공식적인 출마 선언으로 민주당 대선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의회 전문지 더 힐은 지금 민주당 분위기가 지난 2016년에 재판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중도 보수적인 성향의 민주당 주류와 진보적인 성향의 급진 좌파 비주류가 경쟁하는 그러한 양상인데, 이 과정에서 지난 2016년처럼 당원들과 또 지지 유권자들의 분열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한마디로 민주당이 크게 두 부류로 분열이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인데요. 더 힐이 참 흥미로운 보도를 했습니다. 제목을 보면 Democrats face new civil war in primary fight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선에서 민주당이 새로운 내전을 지금 직면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새로운 내전, 그러니까 예전에도 내전이 있었다. 그 얘기는 이제 2016년에 이미 한 번의 내전을 겪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버니 샌더스 후보가 유력한 양강 후보였는데, 이제 두 후보가 격돌해서 결국 그 힐러리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확정됐지만 상당한 그 상처를 입었죠. 당 주류 세력과 혁신 진보 세력 간의 경쟁에서 주류 세력이 승리했지만 그 과정에서의 상처는 대단히 컸습니다. 그렇죠. 일부 버니 샌더스 지지자들이 끝까지 힐러리 지지를 거부했고요. 그것이 결국 대선에서 힐러리 후보가 트럼프 후보에게 패배한 큰 원인 중에 하나로 분석이 됐는데, 이번 2020 대통령 선거, 이제 내년에 열릴 대통령 선거 이제 경선이 사실상 시작이 됐는데, 민주당 내에서 사실 2016년만 해도 이렇게 진보적인 좌파 세력이라고 할 만한 세력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네. 버니 샌더스 이 상원의원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굉장히 커졌습니다. 많아요. 지난해 11월 중간 선거에서 많은 그 신예들이 당선이 됐고요. 그 신예들의 상당수가 이 진보적인 성향, 사회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그 좌파 세력들이 있고, 그 거기에 버니 샌더스 후보가 지금 건재합니다. 그래서 버니 샌더스 지지자들이 다시 결집하는 양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좌파적인 목소리가 민주당에서 더 커졌는데, 민주당 주류도 역시 건재합니다. 여전히 그 중도 보수 우파적인 그런 이 후보를 원하고 있는 것이 민주당 주류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2016년 대선의 재판이 아니냐. 조 바이든, 버니 샌더스가 어떻게 보면 주류 세력과 진보 세력을 또 각각 대변하는 간판 얼굴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데, 그 힐러리가 조 바이든으로 바뀐 것 외에는 또 비슷한 지금 구도가 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되고 있어요. 네, 지지율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아까 민주당 내에서의 내전이 시작됐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 민주당 내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중도 보수, 그리고 비주류라고 할 수 있는 급진. 예, 이 급진파가 지금 충돌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밑에서는 상당히 그런 이 싸움이 벌써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더일지는 보고 있고요. 특히 그동안 그 공식적인 출마를 하지 않고 굉장히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장고했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출마하면서 이제는 본격적인 이제 이 중도 보수와 급진 좌파의 싸움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이 주류파를 대표하는 인물이거든요. 중도 보수를 대표하는 인물이고, 출마하자마자 스포트라이트이 지금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출마 선언 24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630만 달러 모금했고요. 당내 베테랑 정치인들 또 월가 대형 후원자들의 지지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이미 그 전부터 출마해서 계속해서 이 여론조사 때마다 1위 내지 2위를 고수하면서 상당히 유력한 그런 그 대권 주자로 부상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철저하게 지금 외면받고 있습니다. 중진들이나 외곽 후원자들의 지지도 거의 없고요. 언론들, 뭐 CNN이나 MSNBC나 이 민주당 성향의 언론들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거의 보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요. 거의 보도 안 해요. 이 CNN만 보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뭐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보도를 안 하는데, 이 조 바이든 지금 전 부통령 출마하니까 거의 매일같이 지금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보도하고 있고요. 또 그전에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공식적으로 참전하기 전까지는
피트 버저지 그 사우스밴드의 시장 37살의 젊은 시장에 대한 그런 아주 집중적인 보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들도 CNN이나 MSNBC 같은 그 언론들도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중도 보수적인 그 주류 쪽에서 나오기를 바란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래서 이 민주당의 지금 그 모습이 2016년의 그 모습을 다시 좀 재현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 민주당 지도부는 그래서 2016년의 기억이 그렇게 유쾌하지가 않죠. 그때 힐러리 후보가 됐지만 결국 대선에서 패했기 때문에 2016년을 재현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스무스하게 경선이 끝나고 좀 축제 분위기 속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되기를 그런 이제 바라는 마음인 것 같고요. 하지만 과연 그게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에는 지금 의문이 남습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 같은 경우는 2016년에 발발했던 민주당의 11호는 끝난 적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2019년인데 지금까지 사실 물밑에서는 계속돼 왔다는 얘기고요. 네. 대선 이후 2016년 대선 이후 계속돼 왔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게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얼마 전 대중 연설에서 민주당 진보 세력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우군과 적군을 구별 못하고 마구 공격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었고요.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는 소위 얘기하는 진보 세력들이 자중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오바마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은 역시 그 당내 주류 중도 보수적인 그런 그 시각을 대변하는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진보파는 조용합니다. 오바마 대통령 같은 스피커가 없죠. 오바마 네. 대통령 네. 같은 그런 그 좀 이 영향력 있는 스피커가 없다 보니까 조용하고,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본인이 직접 지금 출마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내 문제에 대한 언급은 2016년 때도 그랬어요.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최대한 조용하게 당내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캠페인을 전개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진보파들은 이 대선 캠페인과 관련해서는 좀 조용한 편인데, 어찌됐건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보더라도 이미 그 주류파는 벌써부터 이 진보파에 대한 견제를 상당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보면은 지금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지지율이, 36%가 나왔거든요. 굉장히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지금 22%가 나와서 네. 14% 포인트나 지금 그렇죠. 앞선 차입니다. 근데 네. 뭐 지금이야 시간이 지금, 초기니까 네. 이제 시간이 가면서 뭐 또 달라지겠습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이번 민주당의 대선 경선의 가장 큰 관건, 네. 이거는 누가 후보로 결정되느냐, 네. 이거보다는 오히려 얼마나 공정하게 과정이 그렇죠. 진행될 수 있느냐, 여기에 달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아서 기억들 하실 텐데요. 2016년 대선 때 굉장히 좀 불공정한 경선이라는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요. 워낙에 그 당시 트럼프 후보에 대한 그 화제가 많았기 때문에 좀 묻힌 감은 있지만, 네. 근데 민주당 경선을 보면 굉장히 그 처음부터 시작부터 주류 쪽이 지도부가 굉장히 힐러리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기를 원한다는 좀 그런 표시라고 그럴까, 그런 걸 굉장히 공공연하게 드러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버니 샌더스 후보가 상당히 불리한 상황 속에서 맞아요. 예, 네. 경선을 했고, 그런 와중에도 선전을 했지만 결국 이제 패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또 다시 이제 그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오바마 전 대통령이 그때는 대통령 시절이었죠. 현직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이 당시에 그 이 대선 후보 출마 중이던 조 바이든 후보를 이제 주저앉힌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이니까 본인이 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직접 만나지는 않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출마 여부를 고심하면서 막 그렇게 할 때 자신의 최측근 인사를 이제 만나보라고 조언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최측근 인사가 바이든 부통령을 만났을 때 불출마를 이제 권고했다고 그러고요. 결국 그 바이든 전 부통령이 결국 그 당시에 출마를 접었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바이든 부통령이나 힐러리 후보나 지지 기반이 거의 같습니다. 비슷한 거죠. 같은 주류죠. 거죠. 예, 중도 보수 주류파기 때문에 결국 둘이 나오면 갈라진다. 표가 갈라지기 네. 때문에 네. 버니 샌더스가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해서 결국 그만큼 민주당 주류는 버니 샌더스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는 걸 아주 극도로 꺼려했고 싫어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사전에 교통정리까지 하면서 이 힐러리 후보를 밀어줬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위원회 의장 같은 심판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굉장히 좀 이 노골적으로 힐러리 편을 드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지지자들은, 샌더스 후보 지지자들은 굉장히 분노했고요. 오히려 주류 쪽에서 샌더스 후보를 압박을 했죠.
당신 지지자들이 너무 좀 극성을 부리니까 좀 자제시켜라. 이래가지고 당시 샌더스 후보가 결국 그 승복 연설도 하고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일부 지지자들은 결국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지금의 어떤 느낌도 상당히 좀 그때와 좀 비슷한 느낌이 있고요. 지금 그 아직까지는 그렇게 과열되지 않고 시작 단계니까 그렇긴 하지만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과연 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민주당이 하나가 될 수 있을지 좀 우려가 되고 있고 진보적 좌파들 민주당의 좌파들은 민주당 주류가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과 뭐가 그렇게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그러니까 좌파들이 생각할 때는 민주당 주류는 같은 보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바마, 힐러리, 바이든 이런 사람들은 착한 척하는 보수 내지는 좀 착한 보수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미국을 대표하는 기득권 세력인 건 똑같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이나 민주당의 주류나 결국 미국의 기득권들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보적 좌파들도 이번을 벼르고 있는데 아무튼 민주당의 경선도 상당히 좀 흥미로운 것 우리 같습니다. 주위에도 왜 한 분이 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지지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뭐 아주 열렬하셔가지고 그 이 뭡니까 힐러리 클린턴이라든지 이번에 나오는 조 바이든이라든지 절대로 대통령 돼서는 안 될 사람이니까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이 뭐랄까 네, 그렇죠. 이 버니 샌더스 의원이 꼭 당선돼야 되고 그 네. 외의 사람은 민주당이고 공화당이고 다 우리의 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그런 것 사람들도 같아요.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뭐 2016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게요. 당내에서 파워 다툼인 거예요. 네, 예, 그렇죠. 세력 다툼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나 아니면 버니 샌더스 의원이나 네. 둘 중에 한 사람으로 좀 치우치면 네. 문제가 좀 쉽게 갈 것 같은데 네. 이게 박빙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네. 더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네. 지지율 조사는 버니 샌더스 후보보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한 14% 앞선 새로운 여론조사가 나오긴 했지만 그건 뭐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의 하나의 지금 현재 상황을 짚어보는 거고요. 그거랑은 별개로 당내에서는 진보파들과 좀 보수파들의 그 세력 균형이 그래도 유지되고 있지 않은가. 다만 보수적인 중도 보수적인 쪽이 지도부고 중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현실적인 파워는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그럴수록 좀 변화, 혁신을 원하는 진보 세력들의 목소리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이번 경선의 가장 큰 관건은 그거예요. 가장 핵심은 그 민주당의 경선 제도가 어느 정도 공정할 수 있는가. 이 기억하시겠지만 2016년에 가장 큰 이슈가 민주당의 슈퍼 델리게이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슈퍼 대의원이죠. 네. 그 민주당만의 독특한 제도인데 이게 그 연방 상원 의원들, 전직 대통령, 뭐 전직 부통령, 주지사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대의원이 되는 대의원이라는 게 결국 대통령 후보를 뽑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대통령 후보를 뽑는 대의원들을 각 주를 돌면서 경선을 해가지고 그 주에서 이긴 후보가 다 가져가는 건데 그런 일반 그 델리게이트, 일반 대의원들 외에도 민주당은 슈퍼 델리게이트란 제도를 그 유지하기 때문에 이 슈퍼 델리게이트는 그런 그 경선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죠. 연방 상원 의원들, 전직 대통령, 부통령, 부주지사 이런 사람들이 무조건 민주당 전당대회에 갈 수 있고 무조건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어느 쪽에 영향을 받지도 않고 자기가 찍고 싶은 사람을 찍어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특권인데 이 슈퍼 델리게이트이 민주당 전체 델리게이트의 20%를 차지하고 있어요. 5분의 1이니까 굉장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 2016년에는 이 슈퍼 델리게이트의 거의 대부분이 거의 100% 가까이가 힐러리 후보를 지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경선은 굉장히 박빙이었습니다. 민주당 경선은 버니 샌더스 후보가 선전하면서 굉장히 박빙이었는데 CNN이나 이 언론사들이 그 대의원 계산을 할 때 항상 이 슈퍼 델리게이트 20%에 달하는 슈퍼 델리게이트를 힐러리 후보에 포함시켜서 계산하다 보니까 이 경선은 박빙이지만 예상은 항상 힐러리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다, 유리하다 이렇게 했어요. 네. 근데 그게 뭐 결론적으로는 맞는 말이 됐지만 그러나 슈퍼 델리게이트에서 마지막에 민주당 전당대회 장에서 결정하는 사람들인데 이걸 그 초반 경선 때부터 이렇게 붙여버려서 그냥 보도를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민주당 경선은 벌써 끝났구나. 버니 샌더스 돌풍이라지만 대의원은 뭐 힐러리가 압도적이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굉장히 좀 왜곡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버니 샌더스 지지자들을 화나게 했던 것이고 사실 맞아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리고
언론들 보도 행태도 문제지만 민주당의 제도 자체도 문제가 있다. 공화당도 물론 이 슈퍼 델리게이시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이 한 주당, 그러니까 50개 주가 있는데 한 주당 2-3명 정도에 불과해서 상징적인 그 의미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은 네. 슈퍼 델리게이시 절대로 그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못 못 네. 미치죠. 미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네. 이 민주당은 그렇지 않고 이 슈퍼 델리게이시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 있다는 점에서 이 제도를 뜯어고치지 않는다면 이번에도 보나마나 이 슈퍼 델리게이트는 아마 조 바이든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할 텐데 그렇죠. 근데 이렇게 네. 되면 이걸 과연 승복할 수 있겠는가. 근데 이런 점에서 그래서 지금 아마 민주당이 어느 정도 개선은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정확히 어떻게 이 슈퍼 델리게이트 제도를 개선했는지 그 내용까지 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제도를 좀 개선했다고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버니 샌더스 후보 측 또 그 지지자들이 승복할 수 있을 정도로 개선이 됐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 일부 진보파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버니 샌더스가 이제는 민주당 내에서 상당한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2016년과는 다르다. 그래서 그때처럼 말도 안 되는 무시를 받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민주당 주류가 그렇게 무시하지 못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또 상당수의 진보파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여전히 진보 좌파는 민주당에서는 아웃사이더다. 그래서 불공정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일부 고쳐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상당한 부분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남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 이 진보 세력들이 민주당에서는 대선 후보가 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갈등을 민주당이 이제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다스리느냐, 네. 하나로 만들 수 있느냐가 결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실제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3위, 4위, 5위를 지금 달리고 있는 뭐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든지 그다음에 말씀하시던 부티지지 네, 부티지지, 네. 뭐 카멜라 시장이라든지 카멜라 해리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과연 누구를 엔돌스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그러네요. 문제가 되지 네.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은 글쎄요 뭐 양측에서는 또 그 사람들 또 포섭 작전이 나올 텐데 버니 샌더스 후보도 좀 그런 사람들을 포섭하는데 좀 더 뭐랄까 정성을 좀 기울여야 할까요? 뭐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해요. 뭐 그렇죠. 지금 주류 세력의 일부를 좀 끌어들일 수 있다면, 그러니까 뭐 보수 중도 보수라고 해도 그 중에서 좀 더 그래도 진보 쪽에 가까운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네. 그런 사람들을 좀 끌어당길 수 맞습니다. 있다면 뭐 좀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네. 민주당 경선이 흥행 성공을 할런지 아니면 2016년 재판이 돼서 또 다시 지지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줄런지 참 그것도 흥미로운 네.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